네, 안녕하세요. 윤상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부쩍 많이 늘었죠. 물론 예전에도 중개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직업과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또 중개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중개업에 대해서 미래가 있을까? 또는 이 중개업을 통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가족들을 구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로서 또 중개업을 미리 해봤던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미래라든지 지금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중개업을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내가 갖추어야 될 어떤 준비 사항들이 뭘까라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 마인드라든지 또 준비사항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고 가야지만이 이 중개업에 대해서 실패는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성공은 아니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갖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이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블로그라든지 유튜버라든지 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답변들을 하고 계시고요.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도 처음에 자격증을 획득하고 중개업을 창업하기 전에 궁금했던 것이, 자, 이러한 상황, 어려운, 특히 그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기는 매번 어려웠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정부가 새로 바뀌면 또 부동산 정책이 규제를 했다가, 정권 말기에 가면 부동산 정책을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경기 선순환과 악순환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둬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서 과연 부동산은 중개업이 돈벌이가 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이 창업보다 폐업이 많았다라는 언론이 봤는데요. 지금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데 지금 창업해도 될 수 있을까라는, 더불어서 그 지금이 창업 적기인가, 지금 해야 되는가, 조금 경기가 나은 다음에 해야 되는가, 아니면 봄에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점들의 궁금증을 갖고 있게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이러한 경기와 더불어서 향후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후년에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10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고 중개업을 개업을 하면서 운영해 본 결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중개업에 대해서 막연한 전망감 갖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자격증 하나만 믿고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창업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많이 힘들어했고요. 또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또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창업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또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블로거, 특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의 전망과 공인중개업의 전망에 대해서 묻고 답한 걸 보면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분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현직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분들이거나 기존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의 경제 상황과 특히 최근 12년 동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불황을 겪어왔고요. 중개업은 그때마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놨었고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으셨었죠. 그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특히 체감 경기는 더욱 극명하게 나눠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의 전망,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은 대체로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고요. 또 부정적인 걸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 없어지게 될 미래의 직업의 한 종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까지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그분들의 말이 뭐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거 10년, 그 10년, 그 30년 전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90년대 초까지의 경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좋았고 화랑을 이뤘지만은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나빠졌다가 일부 회복했다가 라고 하는 반복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은 또 현지에 근무하는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중개업이 더욱 힘들고 이젠 더 안 될 것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공인중개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중개업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전문 직업군으로 얘기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행정사, 법무사, 변리사 등 이러한 소위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자격증의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전문 자격사들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결과물을 도출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이 없으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은 은퇴 이후에 제2의 뭐 제3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하는 소위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직업의 다양성,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열망들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취득 연령이 상당히 많이 젊어졌고요. 중개업을 창업하는 그 연령대도 과거에는 40, 50대 내지 60대였다면 지금은 20대부터 출발해서 중개업을 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자격증으로서의 창업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 머리로 하는 직업,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는 직업, 운영자금이 필요 없는 직업,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 자격서로서의 창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또는 중개업의 전망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가는 과정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그 결과물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마인드도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어야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일은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 집 건너 하나, 집안에 가족의 한 명은 반드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그 어렵다는 것만으로서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 또 앞으로 중개업을 할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다시 말해서 전문 자격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자격증은 많이 취득이 됐지요. 그러나 이런 전문 자격사에서 직업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직업에 대해서 내 자격증에 자부심이 없다면 그것은 출발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국가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중심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건설업과 더불어 이 부동산에 대한 경제 어떤 중심은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핵심의 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다. 자, 그것처럼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업은 평생 직업이라는 직업관을 반드시 갖고 와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관두고 말지, 뭐 싫으면 딴 거 하지 라는 것보다는 내가 사명감을 갖고 이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개업 실무에도 나오지만 신의 성실의 자세, 그리고 올바른 인격자로 자격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평가하고 불려주고 그 재산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인격세가 형성되지 않고 잘못되다 보면 돈만 쫓아간다. 나에게는 마이너스,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그런 데를 보면 어때요? 공인중개사가 낀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보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도 제시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의 전망과 중개업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내가 공인중개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갖추어져야 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만들어 놓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성공하고 중개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지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실무에 나가서 몸으로 하나하나 체크할 그 내용보다는 좀 더 크게 넓게 보는 측면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로서 상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서비스 업종이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말과 지식으로 그 사람들과 대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담 능력이 없다면 이 업종은 굉장히 힘들게 출발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따라서 상담 능력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지만이 그런 다음에 분명히 발전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제에 관한 공부가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 기법들을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가 중개업을 사무실을 오픈했고 나면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고객과의 대화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기본적인 메모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상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상대방에게 제시할 내용들도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대화를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상담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남들과 달리해서 키워야 됩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을 잘 알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감각적으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발달한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개업을 창업하고 공인중개사가 됐다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인 만큼 노력을 통해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되고요. 남들은 그냥 넘어갈 내용도 나는 좀 더 특별하게 명확하게 바라보고 캐치해내야지만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을 그냥 부동산을 보겠지만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경제적인 가치와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을 키워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것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중개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과 머리로 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발로 뛰고 손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이겠죠. 우리가 중개업을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민법, 공법, 세법, 경공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토지법,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내용, 법률적인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실무에 나가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의뢰인들이 들어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 그 상담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문 자격자로서의 신뢰와 전문 자격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업종별로 단순한 중개업을 많이 하다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라든지 원룸 전월세라든지 상가라든지 일부 토지라든지 해서 본인이 하는 거에만 치중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공인중개사의 전문 자격서에 어떤 올바른 가치와 지식과 제대로 된 법률 지식, 부동산 지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개업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전문가로서의 더욱 발전이 조금 취약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워킹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온라인 광고, 거기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하는 직방 다방, 지역 광고 매체라든지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걸 올려놨다고 해서 손님들이 알아서 전화 오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바람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족했던지를 금방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자, 중개업은 지식 산업이지만 발로 뛰어야 하는 매우 힘든 업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최근에 분양 사무실들이 많죠.
그럼 그 분양 사무실에 모델하우스건 홍보관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업무를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분들은 비록 업무 자체가 조금 구시대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은 자, 전단지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붙이거나 몇몇이 모여가지고 마트나도 이런 데 거점 영업을 합니다. 또 그리고 TM 영업을 많이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온라인 시대 이렇게 아주 매체가 많이 잘 발달한 시대에 저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영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 한번 보면 어떻죠? 자, 우리들은 고객 확보라든지 물건 확보 그리고 내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는 방법 등을 볼 적에 그 분양하시는 분들처럼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전단지 영업도 해야 되고 TM 영업도 해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현수막도 족자 등도 통해서 이러한 영업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객들에게 나를 알리고 우리 사무실을 알리고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머리로 하지만 뛰고 또 여기서 손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영업 방식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개업 또한 손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SNS,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단순히 몇 개 올려놓고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체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모든 우리 생활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주고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개업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자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과 항상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때 더 많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중개업의 가장 큰 성공적인 조건을 뭐라고 생각해요? 위치로 보았죠. 위치. 중개업은 1층의 코너 자리에 유동인구, 워킹 손님이 많은 자리에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위치가 중요했지만은 물론 지금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온라인상의 광고와 활동과 더불어서 발로 뛰는 활동입니다. 자, 반드시 중개업은 머리로 하지만 발로 뛰고 손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 자, 우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자격사입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분들로 인해서 한 집 건너 하나 있다. 중개사무실도 한 집 건너 하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되겠어라는 또는 내가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땄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없는 것을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시죠. 나는 갖고 있지만 정작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직구인란을 한번 보면요. 실무적으로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정작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공인중개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본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중개업의 성공과 실패,
이것 자체를 논하는 것조차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신에 찬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이다. 내가 부동산을 제일 잘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요. 앞에서 제시한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을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창업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 활동을 1년 정도 하고 창업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아무리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아무리 직원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또 내가 직접 한다라는 의지가 없이 그렇게 지나간다면은 결코 그 경험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공적인 공인중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경험은 경험이고요. 직접 내가 창업해서 내가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내 물건을 중개하고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경험을 해도 내가 직접 내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충분히 내 자신을 키웠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들과 상담해서 내가 이길 수 있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님이 오는 게 무섭고 손님들이 질문하는 게 무섭고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무서우면 결코 이 중개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의 전망 밑에 보시는 내용처럼 모든 전문 자격사들은 직업에 대한 전망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전망이 있고 좋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직업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지. 두 번째,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야말로 최고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최근에 창업을 통해서 치킨집, 카페, 각종 음식점들 폐업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고 공실률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분들은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비용부터 해서 집기, 식자재 수천만 원도 수억까지 투자했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없어지는 금액을 납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개업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창업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은 그들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머리 지식만 명확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을 한다면은 절대로 많은 돈을 손해보면서 실패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감을 갖고 출발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망 결론부터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대단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수도 뭐 우리 중개사들은 적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했을 때 보면은 보수도 상당히 중개수수료 괜찮습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제가 어떤 전문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중개업, 창업력, 주변에 많은 중개업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요.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중개업 사무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개 사무소와 차별화된 내 업종, 차별화된 일들을 통해서 한다면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초창기에 중개업을 하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중개업의 전망, 공인중개사의 전망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직업군이라는 것을 반드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의 전망과 중개업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상TV의 임윤상 행정사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